네, 계속해서 2025년도 원데이 특강 2차 1과목 5강 강의 시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교재는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 강의에 앞서서 잠시 안내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원데이 특강의 강의는 2차 1과목은 매주 금요일 신규 강의가 올라갈 것입니다. 그리고 2차 2과목에 대해서는 2024년도 기존 강의가 다 완강되어 있습니다. 플러스 신규 강의도 매주 금요일날 올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2차 1과목을 먼저 웬만하면 끝낼 수 있도록 하고 이어서 3월달까지는 전체 강의가 2차 1과목에서도 전체다. 그 다음에 기존 강의 플러스 2025년도 2차 2과목 강의도 다 3월달까지는 완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스토리텔링 손해평가사를 잠시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에서 스토리텔링 손해평가사 검색을 해서 딱 검색해 보시면 이렇게 제 얼굴이 나옵니다. 그럼 제 얼굴을 클릭해 보시면 멤버십 가입 안내가 나오고 그 다음에 1차에 대해서도 완강한, 오른쪽은 완강, 그 다음에 새로운 강의. 자, 원데이 특강도 마찬가지죠. 여기에 보시면 제일 오른쪽에 있는 것이 완강이 되어 있습니다. 하는데 약간 애매하면 요 전체가 다 있기 때문에 클릭해서 2차 2과목을 먼저 공부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공부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2차 1과목에 대해서 지금 신규로 올라가 있고 2차 2과목도 같이 올라갈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3월달까지는 전체를 다 끝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자, 응사의 공부 전략이 중요한데요. 보시면, 일본 속담에 보시면, 신참 어부는 폭풍우를 겁내합니다. 폭풍우를 겁내하지만, 노련한 고참 어부는, 고참에 고기 잡는 어부는 짙은 안개, 한 치 앞도 안 보이는 짙은 안개를 더 두려워한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속담이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자, 합격하기 위해서는 폭풍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암기가 어렵다. 내가 나이가 50대니까 60대니까 심지어 70대까지 수험생이 있기 때문에요. 이 암기는 이미 어렵다 하는 것은 폭풍우가 아니죠. 폭풍우라고 되더라도 그거는 결코 두렵지가 않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그죠? 한 치 앞이 보이지 않는 짙은 안개를 더 두려워해야 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이게 개념 정리가 되어 있지 않으면 합격하기가 아주 힘듭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개념 정리 중심으로 이 작물을 왜 이렇게 수확량을 구하지 하는 것도 한 번쯤 생각을 해서 그 부분이 이해가 돼야 암기가 되고 암기가 되면 자기 것이 된다 하는 부분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해서 정확하게 개념 정리 중심으로 2차 1과목도 마찬가지죠. 2차 1과목에 대해서도 우리가 시험 15점에 나올 수 있는 부분에서 계산 문제, 평년 착과량, 그 다음에 농업수익 감소 보장의 기준가격과 수확기 가격, 그 다음에 가축, 보험료 구하기, 이런 것들은 15점이 나올 수 있단 말이죠. 그렇게 해서 항상 준비를 해 주시면 우리는 합격하는데 큰 무리가 없다 하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자,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그 다음 18페이지에 보시면 보험 가입 금액에 감액한 경우 차액 보험료를 환급한다. 이게 자주 나오죠. 이거는 반드시 극복을 해야 된다 하는 부분이고,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지 하는 그 근본 원인을 알아야 돼요. 이게 평년 착과량이 정해졌을 때 평년 착과량을 중심으로 평년 착과량의 100%를 이미 가입할 때 보험을 가입을 시킵니다. 100% 무조건 가입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해서 여기에서 사고가 있었다면 보험료 환급은 없습니다. 그죠? 근데 사고가 없었고 이때 평년 착과량이 10,000km였다 하는 것이 7,000km를 줄였다 하는 이런 현상이 벌어졌을 때, 즉 여기서는 보상하는 제외가 없었고 그리고 저가 후 착과량이 이렇게 줄었을 경우 이때만 보상을 해준다 이거죠. 이것도 잘 알아야 될 게 뭐냐.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가입해서 여기까지 보상을 받았습니까? 받지 않았습니까?
보상을 받았죠. 왜? 사고가 일어날지 안 일어날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보험이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줘야 될 보험가입 금액이 우리가 3,000km에 대해서 감소가 됐단 말이에요. 3,000km에 대해서 감소가 됐다 이거지. 이것에 대해서 향후에 감액하고 난 뒤에, 그죠? 3,000km를 감액하고 난 뒤에 미경과, 이게 미경과죠. 경과된 미경과 비율이 있단 말이죠. 이것을 차액보험료로 돌려준다 하는 개념을 정확히 알아야 돼요. 이걸 정확히 모르면 흔들립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 아, 이미 적과 전까지는 보장을 받았고 그 이후에, 그죠? 그 이후에 감액한 부분만큼 보험료를 돌려주겠다 하는 부분을 반드시 알아야 되고, 여기서 마이너스, 항상 문제에서 미납입 보험료가 주어지면 보험회사가 받아야 될 미납입 보험료를 바꿔서 보험금을 줍니다. 요거까지만 정확하게 알면 정확하게 이해가 됐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문제가 나오면 계약자 부담보험료, 계약자 부담보험료, 부담보험료다. 이 기출되었죠. 잘 보세요. 계약자 부담보험료가 2만원이다 라고, 여기서 계약자 부담 2만원을 했는데 이런 현상이 벌어졌단 말이죠. 사고가 없었고 평년 착각이 됐다. 그럼 2만원 곱하기, 그죠? 간단하죠. 10,000km에 대해서 7,000km가 아닌 줄은 감소된 3,000km에 대해서 보험료를 돌려주겠다는 거죠. 얼마나? 그것이 바로 적과 종료 이전에 특정 위험 5종 한정보험 특별약관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니까 종합위험이죠. 그 다음에 5종 한정보험 특별약관에 가입한 경우죠. 이 두 가지를 나눈단 말이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종합위험에 가입하고 50%형이다 했을 때는 사과배 문제가 나오면 70%, 그러니까 사과의 문제가 나왔다 하면 이것의 70% 마이너스 미납입 보험료가 만원이다 했을 때는 만원, 이렇게 해주는 것이 정확한 문제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문제를 푸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어렵지는 않은데 개념 정리가 아주 중요하다 하는 부분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계약자 부담보험료가 얼마다 하는 것은 또 문제에서 어렵게 나오면 영업보험료 중에서 순보험료와 부가보험료로 나누기 때문에 이 순보험료 속에서 정부 지원 보험료와 지자체 보험료를 뺀 그 부분에 계약자 부담보험료가 되겠죠. 그것을 구해서 보통 문제 주어지죠. 어렵게 나오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전체에서 평년 착화량분의 착화가 감소된 것, 이것이 처음부터 이렇게 가입을 했으면 되는데 이 감소된 것을 했는데 얼마나, 내가 가입 형태가 50%냐 70%형이냐 종합위험에 따라서 사과를 가입했는데 종합위험일 때 또는 5종 한정 미가입 일 때 70%를 해주는 게 맞다. 그죠? 그 다음에 미납입 보험료가 있으면 해준다. 이렇게 구하는 것이 정확한 이해를 했다라고 보여주고요. 그 다음 이 부분 감액 미금과 비율을 주느냐 안 주느냐, 출제되었을 때 안 줬기 때문에 반드시 기억을 해야 돼요. 그래서 종합위험 5종 한정 했을 때, 그래서 암기 팁은 70년생 70%니까 70년생과 84년생이 63빌딩이죠. 63빌딩에서 친구가 되었다. 이렇게 몇 번 암기하시면 이것을 순차적으로 해서 정확하게 사과배, 단감, 떨번감 해서 정확하게 친구가 되었다까지, 70년생과 84년생이 63빌딩에서 친구가 되었다고. 그 다음 5종 한정에 가입을 했을 때 사과배, 단감, 떨번감 똑같은 패턴이고 50%일 때 보험료, 미경과 보험료를 좀 더 많이 주죠. 70년생에서 83년생과 그 다음에 90년생이 친구를 팔아서 친구 팔아 그래서 팔팔하게 잘 살았다. 팔팔하게 잘 살았다. 요걸 정확하게 패턴을 딱 암기하고 적용하는 걸 알면 문제를 풀 수가 있다.
이렇게 해서 정확하게 개념 정리를 해 두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 보험료. 보험료는 15점이 나오죠. 보험료를 구하라는 건 15점. 그 다음에 평년 착과량 구하라, 평년 수확량 구하라 하는 문제도 15점이 유력시 됩니다. 그냥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보험료는 여러 번 이제 강조를 했지만 영업보험료는 순보험료 플러스 부가보험료다. 그죠? 이 중에서 순보험료는 직업보험료에 재원이 되는 보험료, 순보험료죠. 부가보험료는 보험회사 경비 등으로 사용되는 보험료다. 정부 보조보험료는 순보험료의 경우 보장 수준별로 해서 33%에서 60% 차등을 지원하겠다. 부가보험료는 100% 지원. 반드시 알아야 되죠. 이때 순보험료의 기타는 전부 다 50%로 통일되어 있죠. 통일되어 있고 다만 적과점 품목과 벼 품목만 이렇게 33%에서 60%까지 차등 지원한다는 것을 반드시 알아야 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그래서 적용보험료가 얼마지 구할 때는 그래서 보험가입 금액과 요율, 그 다음에 손해율에 따른 할인 할증, 보요소를 해주고 그 다음에 적과적 위험은 부보장 되는 거 있고 한정보장 미시 있기 때문에 한정보장 특별약관에서 5%, 그 다음에 부보장 일소피해 가을 동상일 때 3%다 했을 때 곱하기 1-한 번에 0.08 해서 8%를 한 번에 해준다는 이게 중요하다. 각각 해주지 않는다 하는 부분에서 밑이 들어간다 하는 부분에서 반드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돈을 들여서 방제시설 했기 때문에 반드시 방제시설 할인율은 적용을 해줘야 된다 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나무일 경우에는 보요손만 들어간다. 보요손. 왜? 방제시설이 나무는 워낙 자체가 크기 때문에 그걸 울타리 쳐서 하는 것은 효용 가치가 없습니다. 그리고 나무에 대해서 방제시설을 또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방제시설 할인율을 정하지 않는다 하는 것까지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기억을 하시고 암기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 보험료가 환급된다. 이는 돈과 관련됐기 때문에 아주 중요하다. 그죠? 돈과 관련돼서는 이거는 필수로 보험료 환급에 대해서는 이거는 완전히 내 걸로 만드시는 작업을 하셔야 된다 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계약자 또는 피보험료 책임이 없는 경우에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무효화 됐을 경우에는 나입한 계약 부조문의 전액을 줘야겠죠. 효력 상실, 해지의 경우에는 해당의 미경과 비율에 따라서 RFG 환급보험료를 줘야 되겠죠. 왜냐하면 효력 상실이 되고 해지를 한 경우 그럴 경우에는 앞에 있는 것은 돌려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죠? 무효인 경우에만 전액 주고 나머지는 미경과 비율에 따라 방금 제가 설명드렸죠. 적고전에서. 그래서 환급보험료는 계약자 부담보험료에서 미경과 비율 표를 가지고 한다. 이 미경과 비율은 준다. 근데 적과점 품목에 대해서는 안 준다. 그 부분에서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된다 하는 부분이고요. 계약자 또는 피보험 책임이 있는 사유, 책임이 있다는 것은 내가 임의로 해지했을 때 책임이 있는 거죠. 그럴 경우에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이 부분은 책임이 있다. 책임이 있는 사람 중에서 역사적 인물 중에서 정철이 책임이 좀 있었죠. 정철의 사미인곡에서 아이디어를 얻어서 사미임곡으로 한번 암기를 하자. 그래서 사기이양 계획이죠. 미납으로 인해서 계약의 효력이 상실될 수가 있죠. 책임이 있는 거죠. 제가 보험료 미납을 했으니까. 그래서 이미 해지하는 경우 세 가지가 사미임곡의 사미임을 기억하시면 좀 더 기억하기 좋지 않을까 해서 이 부분은 시험에 종종 출제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반드시 알아야 된다 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과실손해보장 착과감소보험금을 구하라 라고 했을 때 항상 수험생들이 잘 틀린 게 뭔가 라고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이게 착미자 가입가격 곱하기 50%에서 70% 다들 외웁니다. 그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양이다 보니까 계산하다 보면 2차 2과목에서 실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착, 미, 자 곱하기 중가로 외우라 라고 이야기 드립니다. 50%에서 70% 둘 중 하나죠. 그래서 착가 감소 과실수, 미보상 감수 과실수, 자기부담 감수 과실수, 수를 구하고 여기서 공통분모인 양을 한 번에 과중으로 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를 풀 때 제일 중요한 것은 이 문제가 양으로 풀어야 될지 수를 풀어야 될지 바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시간을 줄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팁이기 때문에 딱 문제 보면 하나가 착가 감소량을 주었다. 또 미보상 감소량을 양을 구하는 게 좋을 것 같다 라고 했을 때는 빠르게 1번씩을 쓰시고 아니면 2번씩을 문제지에다가 메모를 해 놓고 그대로 푸시기를 권유드립니다. 그래야 시간을 줄일 수 있다. 제가 이렇게 강조하는 이유는 실제로 합격에 당락을 좌우하는 것은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저가 점종합위험에서도 몰라서 못 푼다기보다는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과실손해보험금 5점짜리 또는 8점이 최대 점수인데 그걸 구하기 위해서 30분이 소요됐다면 떨어질 확률이 높습니다. 왜? 시간은 총 20분 중에서 30분을 갖다가 5점짜리 문제에다가 매달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VIP 문제 풀이할 때도 핵심 사항 위주로 전개를 빠르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걸 자꾸만 강의하고 훈련시킵니다. 그 범위를 벗어나는 문제는 나오지도 않았고 나오기가 힘들다. 나오면 포기하라 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바로 시간과의 효율성 때문에 그렇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과실손해보험금은 아주 쉽죠. 아주 쉽기 때문에 이거는 특히 착가감소보험금에서 50%형은 이미 선택이 가능하죠. 70%형은 최근 3년간 연속 보험가입 과수원으로서 적과전 손해율입니다. 100% 미만인 경우에는 바로 70%형을 선택 가능하다. 그래서 중요하죠. 적과전 손해율. 가로넣기도 중요하고 2차 1과목에서는 충분하게 나올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중요 핵심 사항이다 하는 부분이고 나머지 이 부분은 당연한 사항이다. 그래서 과실손해보험금은 누자 곱하기 중가다. 누적 감수량은 태풍사고, 우박사고, 그 다음에 일소피해 해서 한 3가지가 최대 경우의 수가 되겠죠. 3가지 이상 나오면 무조건 세무하고 문제를 통과시키라고 했습니다. 이때 누적 감수 과실수를 구하고 자기부담 감수 과실수를 구하는 거예요. 여기서 중가당을 여기도 중가 이게 끝이죠. 왜? 100% 주기 때문에 100%를 다 주기 때문에 누자 해서 암기를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과실손해보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맥스A 개념입니다. 맥스A라고 하는 것을 꿈에도 있어서는 안 된다. 과실손해보험금 맥스A라는 것은 이 과실이 먹는 거죠. 처음에 먹었을 때, 두 번째 먹었을 때 5%면 앞에 있는 것 중에서 최대값을 빼줘야 되죠. 이게 15%라면 빼기 5%를 항상 해줘야 된다 하는 것이고, 맥스의 첫 번째 선수가 뭐냐 했을 때는 종합위험 A타입에 있을 때는 자연재해로 인했을 때는 분명히 오적이라고 하는 것이 나타난다. 그죠? 뭔가 모르지만 콩알만한 그 과실이 피해를 입었는데 나중에 피해 입은 거 아는데 그것을 갖다가 보험회사에서는 오적이라 해서 5% 곱하기 적하고 착가선만큼 피해율로 인정해 주겠다. 어떨 때 종합위험에 가입하고 자연재해로 인한 감수 과실수가 발생하더라는 거죠. 그것이 가장 중요하고, 두 번째는 1.07이 존재하더라. 그죠? 2차 2과목에서 제가 많이 강조를 했죠. 그렇게 보시고, 세 번째가 나무에 대해서는 즉 조수의 사고일 때, 나무 사고일 때는 나무는 보상을 해주지만 과실은 어떤 경우도 보상해주지 않는다. 왜? 적과 후에는 5종 플러스 2종만 되기 때문에 당연히 조수에는 안 들어가죠. 이 부분이 많이 틀리는 이 세 가지만 딱 알고 있으면 문제 푸는데 큰 문제가 없다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우박이나 가을 동상의 일소피해일 때 기준 착가수
사고 당시에 착과수, 사고 당시에 착과 과실수가 몇 개냐, 착과 과실수부터 스타트 됩니다. 그래야 되겠죠. 붙어있는 과실을 부숴서 우박 입었을 때, 일소피 있을 때 사고 당시 과실 착과수를 구하는 것이 아주 핵심이다. 그것의 핵심은 적, 낙, 낙이다. 적과 착과수를 기준으로 해서 떨어진 거, 낙과된 거, 나무피 입은 거, 기수학한 거, 요것만 딱 정리해버리면 제가 볼 때는 문제 푸는데 큰 애로사항이 없고 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는 부분을 반드시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자기부담 비율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하는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10%형일 때, 그죠? 이거는 100% 미만이고 다른 과수는 120% 미만이다. 15% 반드시 20%, 30%, 40%는 제한 없음을 써야 감점이 없고, 나무 손해보장 특별약관의 자기부담 비율은 5%로 확정이다. 무조건 5%죠.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특별약관. 적과 종료 이후에 가을 동서의 부부장 특별약관 있죠. 일소피의 부부장, 오종 한정 특별약관, 나무손의 특별약관. 아, 특별약관의 종류는 이렇게 되는구나. 여러 번 공부를 했기 때문에 이거는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된다 하는 부분이고요. 기출됐던 나무 손해보장에 보상하지 않는 손해를 쓰시오라는 문제는 지금은 다시는 나오지 않겠지만, 이때는 우리는 그대로 보상하지 않는 손해는 개수재병에서 우리가 암기했던 개수재병 댐하기보 플러스 전쟁 정도만 써서 나오지 않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강조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항상 계약자, 피고범자 이들의 법정 대리인, 이게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그 다음에 통상적인 영농 활동을 하지 않은 경우, 그죠? 댐. 이렇게 해서 제가 지난 시간에 했던, 그리고 병충해에 대해서는 간접 손해에 대해서 생긴 나무 손해는 하지 않습니다. 그죠? 병충해에 대해서는 간접 손해에 의해서 생긴 나무 손해는 보장하지 않는다. 이 부분만 기억을 하시고 나머지 공통적으로만 하는 부분만 알아두자 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계약 인수 관련 수학량은 우리가 출제위원회 이제 대학 교수님이 됐을 때 이런 기본적인 개념을 묻는 문제가 출제되기 때문에, 표준 수학량이라 하는 것은 뭐다? 과거의 통계를 바탕으로 해서 품종, 수령에 따라서 산출한 한 주당 예상 수확량이다 하는 예상입니다. 이만큼 될 거야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평년 수확량은 보험가입 금액 산정할 때 하고 적가 종료 전에 보험사고 발생 시 감수량 산정, 시험 문제 나왔죠? 감수량 산정의 기준입니다. 왜냐하면 감수량은 평착 마이너스 적착이기 때문에 이게 바로 감수량의 산정의 기준이 되는 착과량을 말합니다. 이렇게 해서 정확하게 개념을 잡아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평년 착과량은 자연재해가 없는 이상적인 상황이 아니고 수확할 수 있는 수확량이 아니라 평년에 이 정도 재해가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하는, 그리고 이것은 5년, 최근 5년 이내에 보험에 가입한 이력이 있는 가수는 최근 5개년 적과 착과량 및 표준 수확에 의해서 평년 착과량을 산정합니다. 신규 가입하는 가수는 표준 수확량을 기준하죠. 기준이 없으니까 신규 가입은 표준 수확량 표를 기준으로 평년 착과를 산정합니다. 산출 방법은 가입 이력 여부로 구분됩니다. 표준 수확량이 100%를 가입하죠. 신규 가입하면. 그죠? 과거 수확량이 있는 경우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평년 착과량 구하는 이 부분은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개념 정리를 먼저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개념 정리를 하면 평년 수확량, 평년 착과량의 기본적인 개념을 먼저 잡고 다음 시간에 평년 착과량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년 수확량은 평년 수확량 공식은 딱 하나죠. 여기에서 다 응용된 거예요. 그러니까
a 플러스 b 마이너스 a 곱하기 1 마이너스 5분의 y, 이 전체에 대해서 곱하기 b분의 c라는 이 공식에서 다 응용됐다. 이것만 알면 나머지 응용된 것만 우리는 찾아갑니다. 그럼 a라고 하는 건 뭐라고 하는 거냐? 우리 집이다. 우리 집. 우리 집에 조사한 수확량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걸 스몰로 하자. 우리 집이니까 스몰의 a, 그래서 a, 그 다음에 b는 그 지역, 요 지역에 환경이 비슷한 지역의 표준 수확량을 b라고 하자. b, 그죠? 그러니까 가입을 3년을 했다라고 했을 때 a 값을 3년만 구했죠. 그러면 나머지 2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건데, 그것이 큰 값에서 b에서 a를 뺀 이거에서 곱하기 5년 중에 2년을 갖다가 보정해 주는 거죠. 보정해 주는 거죠. 가입을 안 했으니까, 조사를 안 했으니까. 이 식을 지금처럼 1-5분의 y로 하면 시간이 걸린다는 거죠. 이런 5년 중에서 5년을 가입해야 되는데 5년 중에 3년을 가입했으니까 이걸 계산하면 5분의 2가 나오죠. 3년을 가입했으면. 그러니까 이 식을 쓰라는 거죠. a 플러스 b. 그러니까 a가 뭐다 하는 것도 과거 5년간 뭐 저가전 품목에서는 저가 오차가량, 이 조사값이죠. 그러니까 A는 뭐라는 설명을 하지 않아도 푸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어야 돼요. 그 부분을 자꾸만 쓰려고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항상 이 부분을 과거 평균 수확량이랍니다. 얘는 과거 평균 수확량이 얼마지 하는 이 글을 굳이 쓰지 않아도 돼요. 그러니까 우리 핵심적인 거 A 값이 뭐다? B 값은 쉽죠. 표준 수확량 해서 나누기 3년 가입했으면 3을 나누면 될 거고, 구하기 쉽다면 이것에 대해서 B 이게 과거 5년간 표준 수확량이에요. 표준 수확량, 그죠? 그 지역에. 그 다음 C는 초이스니까 표준 수확량의 초이스라고 하는 가입한 연도 2025년도 가입할 때 표준 수확량이 되겠죠. 예, 이렇게 보시면 이게 그닥 어려운 식이 아니란 말이죠. 이때 모든 가수는 이걸 기준으로 하되 적과점 품목에서 예외에 있는 게 있단 말이에요. 예외. 이게 시험에 나오는 예외. 예외인 건 사과죠. 사과. 사과는 재배 방식에 따라서 밀식, 반밀식, 일반으로 나온단 말이죠. 근데 밀식은 3년 이상 가입이 가능하고, 이는 4년 이상 가입이 가능하고 5년 이상 가입이 가능하니 밀식에 가입했을 때 기준을 어떻게 할 건데, 그래서 사과는 비타민 D가 풍부하니까 D를 갖다가 기준 표준 수확량을 하자 라고 해놓고 이 기준을 맞추는 거예요. 5년을 기준으로 하니까 3년은 50%, 밀식에 4년이 되면 75% 되겠죠. 그 다음 5년이 돼야 비로소 100% 된다. 요것만 알면 이 식에서 D분의 C에서 고치고 D값을 구하면 돼요. 이것이 기본 원리고, 벼일 때도 이양 날짜에 따라서 수확량이 달라지다 보니까 품종이랑 친환경 이런 부분들을 주어지면 그 값을 그대로 대입만 하면 된다 이거죠. 차일 때는, 차품목일 때는 전체에서 수확하는 것이 아니고 요 수확 면적률을 하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기준으로 좀 풀자. 이처럼 몇 가지 타입을 우리가 알기 쉽게 이해를 했다면 이거는 문제 푸는데 큰 문제가 없습니다. 예,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다음 시간에 한번, 이 평년 착과량은 중요하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강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 6강에서 평년 착과량 구하는 것을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